이거 했지 이거. 쿼크하고 이거 했지. 이거 하면 되지. 요즘 고1들도 지금 이제 처음부터 다시 배우거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다 배우고 있거든. 근데 수업이 지금 고1 수업이 한 3-4개 되거든. 똑같은 거 계속. 지금 오늘도 지금 이거 2번 했어. 그게. 너무 헷갈려. 자,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서의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지? 이제 이거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양성자나 중성자 자체도 보니까 쿼크라는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입자들이 먼저 생성되느냐 이거야. 그럼 이걸 거꾸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쿼크라는 입자가 우주에 있었기 때문에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또 있었기 때문에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가져 버리면 이제 그러면 이런 입자의 생성 순서 요거는 이제 거꾸로 하면 되겠네. 맞지, 그지? 그러면 이런 입자가 언제 생성이 됐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바로 우주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우주가 탄생하면서 이런 입자들, 물질이 생성이 됐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거라는 얘기야. 이제. 그런 관점으로. 알겠죠? 자, 138억 년 전, 그지? 초고밀도의 뭐 어떤 한 부분이 뭐 그게 한 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급팽창하면서 여기 이제 팽창하면서, 그죠? 팽창하면서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오게 돼. 시간도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빅뱅 이후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지. 그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공간, 이런 공간도 생겨났겠지, 그지? 공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막 나올 거고, 빛도 나오고, 빛. 그 다음에 물질도 이렇게 생성된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빵 나온 거야, 같이. 알겠죠? 자, 여기 점선이 시간이야, 시간. 요거는. 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5승초거든.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자,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35승초가 됐을 때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5승초. 그러면 요 이전에는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학자들을 전혀 모릅니다. 이 이전에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다 알아냈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 시점이 바로 10의 마이너스 35승초야. 그래서 이때 기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쿼크 6종류, 전자 6종류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6승초쯤 됐을 때는 요때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려요. 뭐가? 쿼크가 결합되어서. 자, 쿼크가 결합되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돼요. 자, 이때는 온도도 높았어요. 요 빅뱅 때는 뭐 수조 K, 조. 여기는 조야, 조. 온도에 단위가 조입니다. 엄청 뭐 높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뭐 아직도 수천억 K, 그죠? 아직도 수천억 K야. 뭐 수백억 K고 아직 알겠죠?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온도가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게 이게 요 입자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 온도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매우 활발해지잖아. 그러니까 활발해지면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죠? 결합해가지고 또 다른 입자를 만들겠노? 활발한데 이것들이. 얘 운동이 좀 둔해져야지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그죠? 융합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이렇게 좀 더 무거운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 좀 더 무거운 입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들이 또 좀 속도가 두둔해져가지고 결합돼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지고 자 그 다음에 3분 중요하죠. 이제 요 시간 3분 빅뱅은 3분이야 3분 3분 온도는 약 15K 자 요 시점에서 바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원자핵 헬륨이 먼저 만들어졌나? 뭐지? 자 아니 헬륨 원자핵이 그러면 수소 원자핵보다 먼저 만들어졌나? 아니라는 거지. 이미 수소 원자핵 이미 만들어졌어요. 바로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야. 알고 보니까 지금도 수소 원자에는 원자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원자핵에는 양성자 하나가 딱 있어. 그러니까 양성자 자체가 한 개가 수소 원자핵 이게 된다. 알겠지? 이미 만들어져 있어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지. 3분쯤 됐을 때. 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돼야 돼. 그래야지 매우 안정한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안정한 원자핵. 자, 그러다가 이제 38번이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자, 38번은 엄청 중요한 시점이죠. 온도 3000K도 꼭 기억해야 되고. 자, 온도 중에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야. 온도로 기억할 거는 이거야. 이거. 38만 내릴 때 3000K라는 거. 요 온도는 꼭 기억해야 되고. 요때 이제 원자가 생성이 되죠. 헬륨과 수소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헬륨과 수소 원자가 생성돼요. 그리고 이 시점이 또 왜 중요하냐? 요 시점 이전 우주와 이후 우주가 달라요. 달라. 그리고 요 원자 생성 이후로 빛이 뭘 하냐면 직진을 하게 된다. 빛이. 여기서는 빛이 직진을 하다가도 부딪히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직진을 못해요. 빛이 물질 속에 갇혀버려. 알겠어요? 그런 우주의 상태야. 빛이 갇혀있는 상태. 그런데 원자가 만들어지니까 빛의 진행을 방해하는 애들이 좀 없어지지.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빛이 쭉쭉쭉쭉 직진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주가 또 다른 모습이 돼요. 여기는 뭐가 좀 이렇게 꽉 막혀있는 거. 불투명한 우주라고 보통 표현하거든. 뭐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그냥. 이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아주 맑은. 알겠어요?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하거든. 빛이 직진을 한대. 이게 또 엄청난 변화란 말이야. 그래서 요 빅뱅 후 38만 년이라는 요 시점은 그래서 중요하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신기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 알아내지? 그죠? 언제 온도가 왜 이렇고? 야, 시간으로 또 어떻게 그죠? 알아내지? 대단하다 그죠? 과학자들은 그지? 저걸 실제로 실험 못합니다. 실제로 실험한 게 아니죠.
어떤 수학이 또 많이 여기 들어가 있어. 수학이. 이런 걸 연구할 때도 수학을 엄청 많이 이용해서 또 이런 것들을 또 알아내고 한 거야. 수학의 힘으로. 자, 그런데 빅뱅이 요즘은 의심을 받거든. 왜?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럼 이 시간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빅뱅이 맞느냐 이거야. 실제로 맞느냐 이거지.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거야. 의심을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면 10-35승천 이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다양한 상상을 한다는 거야. 다양한 상상. 자,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해. 우주는 한 개가 아니고 우주는 많다. 다중세계 또는 다중우주론이라고 얘기해요. 우주는 10의 몇십 승 이상 우주는 많다는 거야. 우주는.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주가 다양하게 많지? 우주가 많단 말이야. 근데 우주들이 뭐 한다? 우주가 팽창한단 말이야. 그럼 우주들이 팽창하다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 그죠? 팽창하다가.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만나는 그 순간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있다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이. 그냥 상상하는 것이 또는 자, 이 빅뱅일 때 뭐 많이 나오지. 빛도 나오고 막 물질도 막 생성되고 이러지, 그지? 야, 이거 봤어 봐라. 블랙홀 있잖아, 블랙홀. 자, 블랙홀은 뭔가가 들어가면 못 나오지. 빛도 들어가면 못 나오고 또 물질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러면 봤어 봐.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곳이 있다면 그럼 얘는 그럼 도대체 어디가 있지? 여기 들어가 있는 물질하고 빛의 도대체가 어디 있냐 이거야. 어디 있노?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온 빛이나 물질이 방출되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화이트홀이라고 거꾸로 블랙이니까 화이트 홀 이런 데가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상상이야. 발견된 거 없어. 그러면 이 빅뱅 이게 뭐냐? 바로 화이트 홀 현상이 아니냐? 알겠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는 거야. 혹시 얼핏 들으면 말 좀 되는 것 같지? 뭐가 나오니까. 그죠? 블랙홀은 들어가니까 안 나오고 그럼 어딘가에서 다시 뭐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상상해 보는 거지 뭐. 상상.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문제가. 그래서 빅뱅 구조는 진짜 이게 정말 진실일까? 이게 정말 정설일까? 우주의 탄생 이론이 이게 진짜 맞을까?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진다는 거야. 근데 뭐 아직 이 빅뱅 우주론을 대체할 만한 우주 탄생 이론은 아직 나온 건 없어. 없고 뭐 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겠지. 더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비밀을 뭐 알아내면 좋겠지. 근데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 싶다. 저것까지 어떻게 알아낼까? 난 못 알아낼 것 같은데. 차라리 타임머신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로 가면 되지 뭐. 와, 이때로 138억 년 전으로. 근데 138억 년도 이게 맞냐 이거야. 우주 나이가 맞냐 이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좀 불확실한 것들이 좀 있어. 알겠죠?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이제 어때 빅뱅 우주론 할 때 그 허블 뭐 얘기할 때 내가 그때 얘기 좀 했었나? 이게 저기 뭐야
이게 그 허블 법칙인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빠르다. 그러니까 우주는 팽창한다는 뜻인데, 그죠? 요게 이제 허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이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 우주의 나이.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h 값을 집어넣어서 구하니까 지금 현재가 약 138억 년이 나오거든.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얼마냐?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 이게 우주의 크기라고 얘기하거든. 이거는 해보니까 이것도 약 138억 광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관측 가능한 우주. 그럼 이거보다 우주가 더 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계산해보니까 한 이 정도 나오는데 우주가 더 클 수도 있고, 그죠? 관측 가능한 우주가 뭐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깨져요. 어떻게? 2022년인가 1년인가 2년인가 모르겠네. 1년? 제임스 웹 내가 한번 얘기했나?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 자, 이걸 띄워 올려가지고 우주를 바라봤더니 그 전에 있었던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이 되지 않던 게 요걸로 관측이 되거든. 얘는 적외선 망원경이야. 적외선. 근데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이야.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적외선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보이지 않는 거 적외선으로 보이는 게 있어. 알겠어? 응? 야, 우리 밤이 되면 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적외선으로 감지하면 보인다. TV나 영화에서 봤지? 그죠? 이렇게 뭐 적외선 그거 딱 끼면은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웹이 적외선으로 우주를 딱 이렇게 봤어.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막 수많은 별들과 그 다음에 은하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거리를 계산하면서 거리를 계산해봤는데 야 저거 뭐가 저거? 저 거리를 계산하니까 200억 광년이 넘어가는 거야. 200억 광년이 넘어가. 또 다른 지점을 또 봤더니 또 저 뭐가 어디 저 뭔가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이 안 되던 뭔가 저기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제 거리를 재보니까 300억 광년이 넘어가는 거야. 300억 광년. 그래서 지금 제임스 웹으로 본 게 한 400억 광년 넘어가는 것도 있어. 지금 현재는 우주가 팽창을 계속 해가지고 일단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지금 400억 광년이 넘어간다. 400억. 근데 요거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더 우주는 클 수도 있어. 더 클 수 있고. 그러니까 우주가 도대체 뭐 이게 끝이 있는지는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시작도 잘 몰라. 끝도 잘 몰라 지금. 알겠지? 그냥 이렇지 않겠느냐라고 그나마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 중에 가장 그래도 타당한 이론이라는 거지. 그치? 이게 뭐 완벽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이론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638만 년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 얘기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요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설명해놨어. 이것도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여기 뭐 온도 바로 천조 K네요. 천조 K네, 천조 K. 자, 하여튼 잘 보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가 자꾸 생겨요.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진다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내가 얘기했다.
자, 그래서 기본 입자가 10의 마이너스 35승초쯤에 온도는 1000조 K가 될 때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흘렀죠. 10의 마이너스 6승초 됐을 때 온도는 약 100K, 온도가 좀 더 낮아지면서 쿼크 3개가 결합을 하더라. 자, 위 쿼크가 2개, 아래 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양성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프로톤이라고 부르죠. 프로톤. 양성자. 위 쿼크, 업 쿼크라고 해요. 업 쿼크. 그 다음에 아래는 다운 쿼크. 이렇게 3개가 서로 결합이 되어서 양성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왜 양성자일까? 왜 플러스를 띨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중성자는 다운 쿼크 2개에 업 쿼크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뉴트론. 자, 요것도 적어놔라. 프로톤, 뉴트론. 얘는 또 왜 중성이야? 야, 중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그죠? 이 쿼크들이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야. 즉, 전기를 띠는 입자야. 그래서 위 쿼크가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위 쿼크는 플러스를 띠고 아래 쿼크는 또 마이너스를 띠고. 근데 얘가 2배야. 전하량이 2배라고. 알겠어요? 그럼 요거 계산해봐. 플러스 1이 나와. 플러스 1. 요거 계산하니까 플러스 1이 나와. 그래서 양성자야. 그래서. 알겠어?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 계산해서.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니까 빵이 나와. 빵.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았죠? 됐죠? 자, 이제 시간이 약 3분쯤 흘렀네. 온도는 15K 정도. 그죠? 그래서 온도도 그때보다 좀 더 낮아졌죠. 낮아져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계산을 해보니까 약 3대 1이 되더라. 계산해보니까 3대 1.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 1. 그러니까 수소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빅뱅 때죠. 수소가 많이 만들어졌네. 헬륨의 3배. 자, 그 다음은 38만 년. 온도는 3000K. 자, 요때 이제 우주가 온도가 이렇게 3000K로 낮아지면서 전자나 원자핵의 운동이 둔해집니다. 속도가 느려져요. 온도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속도가 매우 느려져. 그래서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지. 원자핵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인력, 끌어당기는 인력이 이제 작용해서 서로 결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다 온도 때문이야. 온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죠. 그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자, 수소 원자에 보니까 봐라. 원자 핵에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지. 그죠? 요거 하나에 전자 하나. 왜? 개수가 같아야 돼. 그게 원자에서의 조건이죠. 원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자체는 중성이야. 이유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기적 성질이 없어요. 원자 자체는. 이 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개수를 잘 봐야 돼. 특히 양성자의 수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자마다 양성자 수는 다 달라.
다 달라. 그래서 이 양성자 수가 중요한 거야. 원자 핵에서는. 자, 양성자 1개, 전자 1개. 개수 같죠? 양성자 2개, 전자 2개. 개수 같죠? 원자, 헬륨 원자고 수소 원자. 그렇지? 자, 그래서 빅뱅 초기 때는 만들어진 원소는 딱 두 종류. 수소하고 헬륨. 요 딱 두 종류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쌤, 그럼 왜 리튬하고 이런 거 왜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럼 더 안 만들어져요? 온도가 낮아서 그렇다는 거야. 이제. 온도가 너무 낮아진 거야. 그래서 헬륨보다 더 원자핵이 무거운 이런 원자핵은 만들어지지 않더라 이거야. 알겠니? 쌤,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그죠? 아니 수소, 헬륨밖에 안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한 게 누구냐면은 정상우주. 거기서 설명을 이제 하고 나머지 원소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입자의 생성 과정, 순서. 순서. 봐봐, 순서를 보면 기본 입자, 그죠? 기본 입자가 이게 이제 생성이 되고, 그다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그지 콤프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이 약 3분쯤 됐을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고 38만 년쯤 됐을 때 원자가 생성이 된다 그죠? 자, 이 과정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가지고 수억 년 후에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수억 년 뒤에. 수억 년 뒤에.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지니까 또 은하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을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어떤 재료, 별의 재료는 뭐겠어? 이 당시에 우주에 뭐가 제일 많았어? 그래, 수소가 제일 많았잖아. 그러면 별이 만들어질 때 쓰이는 재료는 아니 수소밖에 없잖아. 거의 수소가 헬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별들의 주 재료는 바로 수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수소. 우리 태양도 뭐 다 수소 덩어리야 저거. 수소 덩어리. 알겠니? 중심부에 헬륨이 좀 있죠. 나머지 전부 다 수소 덩어리예요. 태양 자체가. 자, 그래서 원자 생성 이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 생성 이후로는 투명한 우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우주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죠, 이제. 응? 그러니까 이때는 입자들이 막 너무 많은 거야. 우주에 입자들이 너무 많아. 원자, 핵, 전자 뭐 이래가지고 막 입자들이 억수로 많은 거야. 그러니까 빛이 가다가 쿵쿵쿵쿵쿵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제 원자, 핵과 전자가 이렇게 이제 묶이잖아. 이제 묶이니까 좀 정리된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 아주 복잡하게 있던 입자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죠. 이제 모여가지고 원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빈 공간이 많이 생긴 거야. 이제. 그래서 빛은 쭉쭉쭉 직진할 수 있을 거지. 알겠지?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자, 저거 또 설명합니다. 저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자, 이제
이제 요 내용이 끝났는데 이제 입자의 생성 순서 빅뱅에서 끝났고 갑자기 이게 뭐 스펙트럼이 갑자기 나오죠. 스펙트럼.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그지? 아까 그 계산을 자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질 때 거기 보면은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가 몇 대면 계산해보니까 3대1이 나오더라. 3대1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짜로 3대1이 되나? 그래서 우주의 원소가 얼마나 어떤 원소가 얼마나 많은지를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빅뱅 우주론에서 그렇게 예측했거든. 한 3대1쯤 될 것 같다. 그럼 지금 현재도 그러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질량비가 내가 3대1이 안 돼 있겠느냐. 맞잖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돼 있나? 해서 알아봐야 돼. 근데 뭘 가지고 알아보느냐? 바로 여기 있는 스펙트럼.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알아낸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이제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스펙트럼 배우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알겠지? 스펙트럼.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스펙트럼 2개를 봤습니다. 뭐예요? 중2 때 봤던 스펙트럼 어딘가? 뭐야? 어떤 거야? 제일 밑에 있는 거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연소. 이거 봤잖아 이거. 중2 때. 그것도 1단원에서 뭐 할 때 원소의 합이 여기 어떤 물질이 있어. 이 물질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죠? 기억해봐. 어떤 방법 썼나? 너 중2 끝난 지가 뭐 얼마 됐다고? 불꽃 반응, 그지? 불꽃 반응 색깔 봐. 색깔이 원소마다 다르잖아. 나트륨 노란색, 그죠? 칼륨 뭐야? 칼륨 생각 안 나? 구리 청록색, 스트론튬,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과 리튬이 빨간색이네? 이거 두 개는 불꽃 반응 색깔이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알아내요? 맞죠? 색깔이 똑같은데 이게 스트론튬인지 리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이거지. 이거 스펙트럼. 이게 나왔잖아. 그래서 리튬의 이 방출 스펙트럼과 스트론튬의 이 스펙트럼을 딱 보니까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선의 개수, 위치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알아내게 된 거지. 알겠죠? 이걸 봤던 거야 이거. 그치? 근데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특히 이걸 알아야 돼. 흡수 스펙트럼을 알아야 돼. 이제. 그럼 이거 도대체 원리가 뭘까? 원리가 왜 이렇게 나타날까? 그걸 좀 알아야겠다고 여기서.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자, 여기 있는 빛은 어떤 빛이야? 어떤 빛이야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네. 뭐야? 어떤 빛? 가시광선. 알겠죠? 자, 이 가시광선에서 색깔, 이 색깔, 빛의 색깔, 이 빛의 색깔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 파장입니다. 파장. 빛의 파장에 따라 색깔은 달라져요. 그리고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빛이 색깔별로 나눠지는 거야 이거. 야, 이게 뭐냐 이거? 이게 뭐냐 이거? 요거를 이 이름 뭐라는지 알아? 세 글자인데.
프리즘이라는 장치. 얘 하는 역할은 빛을 분산시킨다. 그 말은 파장별로 빛을 나눈다는 뜻이야. 그 뜻이. 그럼 왜 나눠지느냐?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거든. 이 파장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 여기 보면 굴절을 누가 제일 많이 하노? 색깔이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굴절을 많이 한단 말이야 지금. 빨간색으로 보면 굴절이 적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별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모든 색깔들이 다 있지. 모든 색깔이 다 있죠. 모든 파장 영역대 빛이 다 있죠. 요거는 이제 이 광원에서, 즉 고온의 광원, 우리가 보통 광원이라고 그러죠.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모든 색깔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파장 영역대가 다 나타나는 것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광원에서 나온 빛을 그대로 프리즘으로 통과시키면 모든 파장 영역대가 다 나옵니다. 이게 연속이에요. 주로 이제 고온의 전체를 보냈어. 별, 그죠? 별이겠지, 별. 또는 우리 태양, 그죠? 백열등, 아니면 이런 등, 자, 형광등, 뭐 백열등, 다 전부 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흡수하고 방출은 뭐냐 도대체? 자, 이 흡수 스펙트럼은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어디를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합니다. 얘를 통과한 빛을 갖다가 프리즘에 쏘니까 프리즘에 지나가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오, 뭐야 이거? 여기 색깔의 빛이 안 나타나죠. 여기 어디로 사라졌지? 맞잖아. 이게 어딘가로 사라졌잖아. 안 왔어. 근데 빛이 지금 어디를 통과했다 그랬노?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죠. 그러면 이 빛을 사라지게 한 거는 누구겠노? 저온의 기체지 뭐겠어? 아니 이거 또 조건 똑같잖아. 단지 저온의 기체가 있냐 없냐만 다르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색깔빛, 즉 파장, 특정 파장의 빛이 이 저온의 기체에서 뭐가 됐다? 흡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서,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야. 알겠냐? 흡수되어서, 아이고 목이야. 토요일 제일 빡세네. 토요일이 제일 빡세. 너무 힘들어. 됐나? 근데 자, 또 약간의 의문점을 가져야 돼. 쌤, 그럼 저런 기체에서 어떻게 저런 파장의 영역대 기체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의문점을 사실은 좀 가져야 돼요. 어떤 원리로 흡수가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 설명하려면 또 좀 어려워집니다. 이 전자 배치가 돼. 원자의 전자 배치하고 있는 것들을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면 부가 설명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이 부가 설명을 다 설명하려면 또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의 어떤 요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야. 그래서 일단은 그 설명은 나중에 좀 나중에 해줄 테니까. 여하튼 여기 흡수가 되어서 저온의 기체에서 흡수가 되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어서 걔들이 여기 안 온 거야. 자, 그런데 방출 스펙트럼은 이거는 봐봐라. 이거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온대. 고온의 어떤 물체가 아니라 고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된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아니 왜 고온의 기체에서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되지? 왜? 이 저온의 기체가 봐봐. 빛을 흡수하잖아. 저온의 기체가 빛을 계속 오랫동안 흡수한다고 생각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이 저온의 기체가 빛을 계속 흡수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지요. 그럼 저온의 기체가 고온의 기체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이 기체에서 막 이제 빛이 방출된다는 거야. 이제 그전에는 흡수했는데 이제는 방출한다는 거야.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온의 기체일 때 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했잖아. 그럼 고온이 되면 이제 방출을 하는 거야. 지금 그전에 흡수했던 그 파장의 빛을 이제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요 파장 영역대의 빛이 이렇게만 딱 나온 거야. 방출된 거야. 그러니까 이 파장의 영역대의 빛을 차가웠을 때 흡수했던 거야. 이게. 알겠죠? 그게 뜨거워지니까 방출되는 거야. 이러면 좀 이해가 조금 되나 이렇게 하면. 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이게 방출되느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우주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또 이런 걸 또 구현할 수 있어. 이거를 바로 기체 방정관이라고 해서 기체 방정관. 자, 이 방정관 안에다가 여기다가 막 기체를 넣어. 이 기체는 차갑단 말이야 아직. 근데 여기다가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줘. 아주 높은 전압을 걸어줘.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있던 기체가 매우 뜨거워집니다. 이제. 이 기체가 매우 뜨거워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온다는 거야. 이 방정관에서 빛이 나와. 알겠어? 매우 뜨거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랑 원리가 똑같잖아. 그러면. 원래 수소 기체 안에 집어넣었을 때는 차가웠어. 근데 여기도 고전압을 걸어주니까 온도가 쫙쫙쫙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오네. 그러니까 뭐 똑같이 원리는 거지. 또 똑같은 원리는. 알겠죠? 자, 그럼 뭐가 다른지 좀 알겠지? 뭐. 이게 이제 스펙트럼. 자, 그리고 여기 색깔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제. 파장이. 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이용한 우주의 원소 분석법을. 자,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주의 원소를 분석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선 스펙트럼이야. 방출 또는 흡수선 스펙트럼. 알겠어요? 이걸로 알아냅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주의 원소를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뭘 알 수 있느냐면 지금 이걸 이쪽에.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소들의 스펙트럼.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 스펙트럼을 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과학자들 다 조사를 해놨어. 알겠어요? 해보니까 이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나 수 등이 다르더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달라. 그리고 같은 원소, 동일한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똑같더라 이거야. 똑같겠지 그런 거지. 똑같은 원소니까. 같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거야. 이제 주로 별빛의 스펙트럼을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야. 이제. 자, 별빛을 이제 그 아까 프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딱 통과시켜봤어. 통과시켜보니까 선들이 막 있겠지, 그지? 맞죠? 자, 막 있을 거야. 많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를 뭐하고 비교하느냐? 원소의 스펙트럼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제 미리 조사해놨다. 요거 딱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가서 봐. 여기에는 수소 한번 보자. 여기 있네 수소가. 그 선의 위치와 개수를 거기 그대로 있나 보다 확인하면 되니까. 이런 거 중2 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이 별빛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구성 원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즉 원소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원소의 스펙트럼과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건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량비. 요거는 뭐 좀 많이 좀 어려운데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 또는 뭐 선폭, 흡수선의 선폭, 흡수선의 세기 또는 선폭을 비교하면 그러면 우리가 질량비를 좀 알아낼 수 있다. 자, 이거는 자세한 거는 뭐 몰라도 돼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그냥 뭐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원소가 많은지 적은지 대략 몇 대 몇으로 있는지를 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어차피 봐봐. 어차피 수소하고 헬륨 이거 원소를 알아내야 되잖아. 우주에는 이런 원소들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질량비를 알아내야 되잖아. 거기 3일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그지?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종류와 원소의 질량비를 분석을 해서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제 방법이죠. 봐라. 태양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느냐 이걸 맞춰보면 되잖아, 그죠? 이거 맞춰보면 요 수소 4개는 다 있지. 다 있죠. 요 4개 그대로 위치해 있죠. 헬륨은 요 5개가 다 있죠. 보면 다 있어. 자, 수소 있고 헬륨 있어. 네온은 없지 이거. 이거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여기 태양에는 네온이라는 걸 없네 원소. 나트륨 요거 있네요. 여기 있네. 나트륨 있네. 그래서 태양에는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원소들이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소의 종류를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중2 때 했잖아. 그죠? 이거 비슷한 거 했지, 그지? 시험에도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딱 했더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에는 수소가 74% 차지한다. 와, 따라 전체 원소 중에 수소가 74% 차지하고 헬륨이 24% 정도를 차지한대. 나머지 2%는 그 나머지 원소들이야. 야, 그래서 이거 74%와 24% 요거를 비를 해보니까 3대1이 나온단 말이야. 약 3대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는 거지.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분포를 보니까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고 수소와 헬륨이 약 3대1로 실제로 그렇게 분포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었던 거거든. 그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약 3대1이 되더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도 이렇게 되어버렸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아시겠죠?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한 개를 얘기했어요. 우주에는 이렇게 흔한 게 수소인데, 그치? 우리는 수소가 거의 없죠. 우리 지구에는 수소가 별로 없어. 특히 대기에, 물론 우리 몸에는 수소가 있지. 우리 몸은 탄소, 수소, 산소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탄소 화물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는 있어, 수소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소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빅뱅 때 만들어진 거야. 신기하지? 빅뱅 때 만들어진 그 수소가 우리 몸에 있다는 거야. 되게 신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빅뱅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해. 빅뱅의 후예다. 아니 별이나 우리나 다 수소가 다 있잖아. 별도 수소 있고 우리도 수소 있고. 그럼 그 수소는 다 빅뱅 때 만들어진 거고. 그럼 쟤는 우리는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뭐 우주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다 신기한 거고, 그죠? 또 이런 원소들이, 근데 또 원소들이 왜 이렇게 다양하지? 맞잖아. 지금 우리 지구에서 발견된 게 92가지야. 1번부터 92번까지. 이게 우리 지구에서 발견됐단 말이야. 발견됐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 형성될 때 이미 우주에 그런 원소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이가? 아니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우리 지구에서 새롭게 원소가 탄생했을까? 아니거든. 원소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게 아니야. 물론 과학자들이 만드는 원소도 있어. 인공 원소 있어. 그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최근의 일이지. 아니 우리 지구가 형성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새로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만들어지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원소들이 뭉쳐져가지고 우리 지구가 된 거니까. 그럼 이 우주에는 그런 원소들이 그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지? 그럼 누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던 저 92가지가 되는 저런 원소들 누가 만들었던 거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미 빅뱅에서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나머지 원소. 그래서 그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별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아니 우주에는 별 말고 뭐 있는데? 없잖아. 그러면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 생각해봐. 별 말고 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건 별의 어떤 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새로운 원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과거에. 그래서 이제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별과 상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상우주론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별의 중심부가 매우 압력도 높고 온도도 높아. 거기서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그게 별의 어떤 진화 과정, 탄생부터 해서 진화되는 과정에서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거 아니면은 이런 원소들이 우주에 만들어져가지고 우주에 그렇게 퍼져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 뒤에 이제 설명이란 말이에요. 요 다음 설명이거든. 요 다음에 설명이야. 두 번째 002가 아니고 03이가 04가. 하여튼 04 그게 이제 별의 진화 이거와 원소의 생성이 되겠죠. 그죠? 아직 03입니다. 아직 03.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3대 1로 계산됐지, 계산. 왜 3대 1이 이렇게 계산이 되지? 그 설명을 한다는 거야. 잘 봐봐.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개수비는 약 1대 1이야.
거의 비슷했대. 왜 비슷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변환이 가능해. 자, 이때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도 한대. 그래서 그 수가 똑같대. 거의. 그래서 처음에 1대1이었대. 근데 온도가 조금 낮아졌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온도가 조금 낮아졌어. 낮아지니까 이 과정 중에 뭐가 안 되느냐? 자, 이 두 변환 중에서 처음에는 이 두 변환이 잘 됐어. 근데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요쪽에 변환이 안 되는 거야. 요 변화는 계속 일어나.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되는 건 안 일어난다는 거야. 왜? 온도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양성자가 중성자 되려고 하면 에너지 흡수해야 돼.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에너지 양이 좀 적어질 거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야, 그러면 양성자나 중성자가 잘 안 되는데 중성자나 양성자가 잘 돼. 바뀌어. 그럼 뭐의 수가 많아지겠니? 그래, 양성자 수가 많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약 7대 1까지 개수가 달라지는 거지. 양성자 수가 7배 정도로 많아져요. 자, 이렇게 3대 1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자, 만들어지는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야 돼요. 그래서 중성자 2개 하고 요 양성자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야? 양성자들이 아니가 그지? 근데 양성자는 다 뭐예요? 수소 원자핵이죠. 그죠?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의 개수는 몇 개야? 12개지? 헬륨 원자핵은 개수가 몇 개야? 1개죠? 개수비는 12대 1이야. 개수비. 개수비는 12개 다 1개지. 그런데 질량비는. 자, 여기 헬륨 원자핵의 개수는 하나지만은 요 입자는 개수가 몇 개야? 4개죠. 그럼 요거 질량. 요 4개 질량. 요거 4개 질량 합치면. 그럼 여기 양성자 4개 합친 거 거의 비슷하거든. 왜냐면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해. 그러니까 요거 질량 4개 질량과 요거 4개 질량이 같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니까 몇 배 된다? 질량은 따지면 3배 된다. 그래서 질량비는 3대 1이 되더라. 3대 1이 되더라. 이해가 돼요? 이렇게 계산한 거야. 이렇게. 자,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이제 더 없나? 여기 우주 배경 복사가 없네. 우주 배경 복사가 없네. 자, 뒤에 문제는 좀 풀어봐야 돼. 내신 1등급 문제. 이것도 풀어봐봐. 40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봐봐.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 좀 어려운 거 풀고 지나가면 되니까 그거 좀 풀어봐봐. 40페이지.